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이 좀 바쁘시고 그러신데도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뭔가 색다롭네요. 네, 제가 벌써 2년이더라고요, 돌비님. 맞아요. 이 시간이 아코님 참여하다 보면 뭐 몇 년 지나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제가 이날로 기억해요. 2년 전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제가 첫 시참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와, 반갑네요. 정말. 어찌 보면 2주년인 거죠? 그쵸.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아코님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고 계시고, 아코님이 이야기가 있으신 한은 언젠간 또 계속 와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게리십니다. 아코예요! 때는요, 2016년도. 이때로 기억을 하고 참 오래됐죠. 추운 날 있었던 이야기이고 제가 이거를 뭐 경험한 건 아닌데 우연히 또 이 사람을 보게 돼서 오늘 하나 들고 와봤는데 어느 날 산이 어머님께서요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아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대구 팔공산에 미나리 먹으러 왔는데 니들도 올래? 엄마들 여기 다 왔는데 우리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안 받네. 그랬는데 그때 저희 집에 산이가 자고 있었거든요. 네, 어머니 얘 지금 자고 있다고 옆에서 깨울까요? 그러면 깨워서 오랜만에 아들도 얼굴도 보자. 삼겹살에 미나리 먹으러 오라고. 팔공산 자락은요 2월이면 첫 미나리가 나옵니다. 거기 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뭐 삼겹살이나 미나리 저희가 챙겨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산이를 흔들어 깨워서 야, 너희 어머니 대구 오셨다고 보러 가자.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지금 없고 밥 해먹기도 사먹기도 지겨웠는데 잘 됐다고. 근처 사는 저희 고향 친구 돌비 친구도 데리고 가서 이렇게 3명이 어머님이 계시는 데로 올라갔거든요. 미나리 하우스죠. 도착을 하니까요. 저희 엄마가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엄마는 왔으면 엄마도 아들한테 온 김에 전화를 하고 왜 산이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를 하냐. 엄마도 전화해서 오라고 하지. 그런데 저희 엄마가요 대뜸 딱 저를 보더니 아들 5만원짜리 하나 줘봐. 인사도 없어요. 저희 엄마는요. 일단 두서없이 5만원 하나 주래요. 그래서 제가 꺼내드렸거든요. 엄마가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려는데 엄마가 돈 들고 어디 가냐 하니까 쓸어가지 어디가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제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말장난이 좀 있어요. 예. 또 말장난 시작이네. 그러려니 하고 엄마들이 준비한 삼겹살에 미나리 먹으면서 한 끼 때우고 있었는데 엄마가 손에 무겁게 낑낑대면서 고로쇠 수액 6개, 2박스를 낑낑거리면서 들고 오더라고요. 아니, 이건 또 어디서 가지고 오셨대? 어디 가냐 했더니 이것도 돈으로 사오셨구면, 우리 아들 5만원으로 이거 사왔지? 고로쇠물 사왔지? 딱 이러길래, 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아들 친구들, 뭐든지 첫 수확이 좋은 거라고. 그 해의 첫 수확을 만약에 뭐 고로쇠나 미나리나 이런 걸 첫 수확 날에 딱 먹으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사람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갑자기 진지한 소리를 하길래 우리 엄마 안 그러거든요. 진지한 면이 없어요. 제가 엄마를 많이 닮아서. 저희 엄마도 딱 봐도 그런 성격이라 저도 의아했는데 옆에 있던 산이가요. 저희 엄마한테 어머니 혹시 이거 오는 길에 트럭 좌판 하나 보이던데 거기에서 사오신 거냐 이렇게 말을 산이가 하니까 맞다고 거기 거라고. 거기 좀 장애 있는 사람이 안쓰러워 보여서 좀 사줬다. 말도 어느라고 좀 몸이 불편하고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산이가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여기 고로쇠 수액 하나 까서 제가 마셔도 되냐니까 그러라고. 그렇게 해서 산이가 이걸 열어서 까 먹었거든요. 예? 근데 보통 1.5리터 페트병에 이게 고로쇠가 들어있거든요. 보통 새 거를 따면요. 소리가 뜨르르 따르르 나잖아요. 돌비님 이게.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요. 그냥 열리더라고요. 그냥 누가 먹다 마신 것처럼. 얘가 흔들어서 그 고로쇠 물을 맛보는데 그럼 그렇지. 여전하네 이 새끼가. 이 인간 진짜 인간 안 될 놈이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산이가요. 예. 너 이거 파는 사람 알아? 몇 번 봤어. 왜 그러냐고. 엄마들이 왜 물맛이 이상하냐고. 일단은 거기서 산이가요. 어머니들 걱정하실까봐 괜찮다고 그냥 저도 마시고 싶었다고 얼버무렸는데 저는 옆에 가까이 들었으니까 여전하다니 인간이라니 욕을 했으니까 야 말해봐. 일단은 어머니들 헤어지고 나서 돌비랑 나중에 3명이서 이야기하자. 그러길래
삼겹살 다 먹고 저희 어머니들도 본가를 가셔야 되니까 인사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면서 고로쇠물을 아까 저희 엄마가 판매하는 트럭을 갔어요. 근데 트럭을 가서 산이가요. 그 먹던 물 있죠. 자기가 먹던 고로쇠물을 들고 가서 확 던지더라고요. 던지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 새끼야 여전히 사기치고 다니고 있네 이거? 이게 고로쇠냐고. 이 새끼 이거 갱생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 떨고 있네. 저는 벙쪄있어 옆에 돌비가 야 왜 그러냐고 처음 본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하는데 야 그리고 아까 어머니가 그랬잖아 몸 불편하신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 그 물을 파시는 분들이 딱 봐도 저희 또래였거든요. 보통 이런 거 아저씨들이 팔고 그러는데 저희 또래여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몸 불편하고 열심히 사준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산이는요 아까 마시던 고로쇠 페트병을 다시 한 번 더 들고선 집어 던지면서 야 너 이거 진짜 고로쇠 맞아? 딱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말이 어느라도 이 트럭 사람이 오랜만이네? 한동안 안 보이더니 오랜만이네? 산이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주섬주섬 이제 자판을 정리하더라고요. 트럭에 물건을 하나둘 정리하고 싣고 있는데 옆에서 저는 왜 그러냐고 너 이거 아는 사람이야? 이 고로쇠물 아니라고 하면 이거 뭐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새끼 이거 물이랑 고로쇠 섞어가지고 고로쇠물 먹으면 약간의 단맛이 있거든요. 어디서 단맛을 감미해서 전마가 제조한 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가짜물이죠. 너 이거 그럼 넌 이거 어떻게 알아? 일단 이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는 처음 보고 너는 이거 여전이란 말 나왔으니까 많이 봤다는 거잖아. 우리 선생님. 자 여기서 선생님은요 산이가 한때 신기를 눌린다고 기거하며 지내던 무당 선생님이 계세요. 시참에 여러 등장한 분이시죠. 우리 선생님이 당뇨가 있어서 좀 심하다. 그래서 해마다 아까 너희 어머니 말씀처럼 고로쇠 수액을 해마다 이 추운 겨울에 사서 드신다. 근데 이 청년이 몸도 불편하고 말도 어눌하게 당시에 해서 안쓰럽다고 몇 년을 여러 번 사줬는데 어느 날 이 새끼가 파는 걸 드시곤 당 수치가 오히려 높아지더라. 고로쇠물을 먹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시겁한 적이 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노발대발해서 범인이 임마니까 전화해서 찾아갔더니 증거 있냐고 아주 발뺌을 하더라.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찐 고로쇠도 있긴 있었나 봐요. 찐 고로쇠 수액도 있는데 몇 개는 가짜죠. 제조해서. 너무 괘씸해서 우리가 알아봤다. 근데 그 알아보는 와중에 이 새끼 멀쩡하다. 장애인 척 하면서 장사하고 사람들 감성 먹여서 장사하고 아주 못된 놈이라고. 아마 너희 어머니도 아까 장애 몸 불편 그 말 하셨잖아. 아마 안쓰러운 연기 했을 거라고. 그거에 어머니가 휘말려서 지금 사신 걸 거라고. 저희 어머니가 정에 약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전화 옆에 돌비도 이제는 욕이 나오죠. 와 이거 먹는 걸로 장난치는 놈이네. 좀 언성 높여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돈 내놓으라고 아까 우리 엄마가 5만 원 주고 사온 거. 아무래도 주변에 큰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때가 주말이었거든요. 하나둘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저희 쌓인 와중에 아저씨 고로쇠 저희도 한 박스 주세요. 어떤 여성분이 물어보면서 사더라고요.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트럭에 고로쇠 파는 이 물 파는 놈이 야 젊은이한테 나 안 팔아 꺼져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옆에 또 저희들도 왜 또 여자한테 시비지? 근데 이 여자분도 이걸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하면서 막 여성분들 막 딱딱딱딱 그러면서 막 쏘아 붙이더라고요. 아니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큰 소리야. 난 젊은이한테는 안 판다고. 아가리 닥치고 꺼지라고. 이 말에 여성분은 더 화가 나서 자기 부모님한테 하소연하러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요 갑자기 5만 원 던지면서 기분 역같네 가져가라 야 씨 이러면서 다시 보지 말자 그러고 트럭을 타고 가더라고요 그대로. 네. 저랑 돌비 산이는요 저 새끼 뭐냐 미친놈이네 한 대 치고 싶은데 참는다 저희끼리 말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씩씩대고 있었는데 산이가요 나 근데 저 사람 연락처도 알아. 연락처 안다고? 알지. 왜 몰라 아까 말했잖아 선생님 당뇨가 심해서 겨울이나 봄 되면 고로쇠 수액을 주문하고 사러 마시는데 저 사람도 우연히 알게 돼서 고로쇠 수액 나도 자주 시켰고 택배도 여러 번 시켰다. 근데 알고 보니 아까 말대로 제조된 물이었고 저 인간 전국 방방곡곡 다니는 또 지역 행사 다니면서 트럭에서 파는 사람 있죠. 국도 옆에서 트럭에서 물 팔고 옥수수 파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우리 또래인데 왜 저런 일을 하고 산대?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된 사연이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예전부터 이런 말을 하시더라. 저 사람 고로쇠 배달 왔을 때부터 그냥 시킨 건 사실 아니었다.
저 사람 옆에 죽은 지 오래된 신할머니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이분도. 무당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저 사람 옆에 있대요. 야, 신할매 소리 들을 정도면, 그런 분이 옆에 있는 거면 신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안타깝기도 하고 이래서 물건을 사주기도 한대요. 그런 가족분들한테. 사연이 있겠거니 해서 우리 선생님도 이해하고 선행을 나름 베푼 건데, 저렇게 먹는 걸로 장난이나 치고 자빠졌고 싸가지 밥 말아먹게 행동하고 참 이상한데 선생님 이제 그만 사주시라고. 그런데 선생님은 그러려니 하시더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언젠가는 옆에 있으신 신할매 영가분께서 노하시지 않겠냐고. 그러다 어느 날요, 법당에 고로쇠 배달 온 적도 있던 사람이라서 위치를 알거든요. 저 사람이 오렌지 한 봉투랑 5만 원짜리를 넣어서 찾아온 적이 있었대요. 우리 선생님한테 딱 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 드릴 건 이것뿐이라고. 정말 죄송한데 뭐 가짜물 팔아서 죄송하다. 근데 무당이 왜 내 팔자 안 하면 봐주십사. 뻔뻔하게 찾아왔다. 그 소리를 하더라, 이 인간이 와선. 근데 그걸 본 선생님이 되레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을 차릴 거냐. 남 안 속이고 정직하게 살 자신 있냐. 타일렀대요. 몇 년을 봤으니까 그래도. 근데 딱 그 말을 했는데 옳게 살면 당연히 나도 이제 인간 돼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산이가요. 옳게 살면? 야, 이 미친놈아. 옳게 사는 건 사람이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다. 근데 무슨 위하듯이 옳게 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니.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 우리 선생님이 몇 년간 너한테 사준 게 얼마냐. 고로쇠부터 미나리부터 고구마부터 뭐 네가 배달할 때 우리가 몇 년 사준 게 얼마냐. 이렇게 가짜 물 이런 게 몇 년간 파는 거 신고 안 하는 거면 너 다행으로 하려고. 야, 이거 호랑 말 것 같은 자식아. 당시 산이가 욕을 세게 했대요 또. 네. 그래도 옆에 선생님은 말리시면서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총각 직업전문학교라도 가서 기술 같은 거 배워라. 그리고 그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라고. 그럼 잘 될 거라고 말을 하니 예. 갑자기 이 트럭 남자가 아이고 재수없게 쉬리 우리 죽은 할머니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 할머니도 예전부터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기술이 짱이다. 예. 기술만 배우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아, 이 노땅들이 하나둘 같은 그런 소리 하니까 너무 싫더라. 그 말을 하는데 야, 총각, 옆에 계신 돌아가신 신할머니께서 바램으로 여기고 계신다. 옆에 있는 할머니 귀신으로 지금 있다니 옆에. 근데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얘기 좀 해주겠냐? 아, 뭐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도 한때 용한 무당이었다고. 근데 진짜 용한 분이신가 보네. 우리 죽은 할매가 보입니까? 그 말에 선생님이 너 옆에 할머니 항상 걱정스레 계신다고. 나보다도 한때 훨씬 높으신 신할매 분이라고. 무당이 다른 무당한테 신이라고 얘기 안 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 너희 돌아가신 할머니 보고 신할매라고 하지 않느냐. 왜 너 같은 놈 지켜주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해서 정신 똑띠 차리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타이르듯이 훈계를 계속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먼발치에서요. 산이가 눈이 되게 좋거든요. 먼발치에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보이더래요. 나도 이 사람이 물건 팔러 여러 번 와서 몇 번을 보긴 봤는데 신할매도 스치든 여러 번 봤는데 오늘은 신할매도 당연히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이고 그런데 내 눈에 먼발치에 이 고로쇠 파는 트럭 남자랑 비슷하게 생긴 남자 영가가 서 있대요. 한 50m 전방에. 선생님 이거 저기 먼발치에 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서 있다고 귓속말로 선생님께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은 눈이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좀 안 좋으셔서 그제서야 먼발치 있는 걸 가까이 가서 좀 봤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신할매가 왜 총각 옆에 붙어 있는지 이제 알겠다. 어쩐지 너처럼 흉한 놈도 손자라서 지키는 건가? 안쓰러워서 지키는 건가 했는데 이유가 따로 있었는 것 같네. 이 말을 하니까 그 고로쇠 파는 트럭 남자가 왜요? 뭔데요 그게? 야, 너 만약 옆에 계신 할머니 없으면 너 진즉 죽었을 거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저기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너 죽일 듯이 너를 보고 있어. 아까 말했듯이 너 돌아가신 할머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제사는 못 지내줄 망정 가끔 묘지라도 가서 절이라도 하라고. 무덤 관리라도 꼭 하라고. 이 말을 했음에도 이 트럭 남자가 뭔가 놀라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딱 이 트럭 남자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새끼야 혹시? 와, 그 새끼 아직도 귀신 돼서 내 근처에 있어? 와, 짜증나네. 이랬대요, 산이한테. 오. 그 새끼
귀신 돼서 내 옆에 있어? 저기요 무당쌤, 내 돈 얼마 주면 이 귀신들 떼줄 수 있냐고. 할머니도 내 옆에 있다고 했죠. 사실 내 되레짐작 하는데 아마 사촌동생일 거라고. 나랑 비슷하게 생겼다며. 얼마면 떼줄 수 있냐고. 이렇게 또 시건방지게 이해를 하는데 선생님은 한없이 그래도 웃으세요. 타일러로 보려고 하는지. 아, 비슷하다 했더니 사촌이었구만. 예, 사촌입니다. 사실은 어디 좋은데 같이 놀러 가다가 내가 젊은 패기 시절 실수로 좀 술 좀 먹고 음주 사고를 냈는데 예. 아마 저 전마일 거라고. 전마가 죽었습니다. 뒤에서. 나는 에어백이 닳아서 살았는데 아무튼 거기 내 사촌은 죽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여자한테 인기도 많았고 나랑 1살 차이라서 학교도 서울 명문 쪽으로 대학을 갔는데 나 때문에 저렇게 죽었다고 원한이 진 것 같은데 좀 떼주소. 계속 떼달라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산이가요. 먼발치 있는 그 영가를 향해 갔대요. 왜 죽일 듯이 노를 보고 있는가 그때는 궁금해서 갔는데 그때는 산이가요. 신발이 극에 달할 정도로 좋았던 시기예요. 그 근처를 가니까요. 정말 영가의 눈이 트럭 남자만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귀신을 보는 산이가 가까이 와도 그 사람만 바라보며 분노를 표하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나서 산이가 다시 선생님에게 돌아와서 현재의 영가 상태가 저렇다고 말을 하니까 관세음보살 갑자기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저기 옆에 계신 신할매요. 신당 안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 했는데 그 트럭 남자가 갑자기 아니 이 사람도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당신들의 허공에다가 무슨 말 하냐고. 갑자기 얘도 이 트럭 남자도 허공을 향해 야 이 땡땡땡 쌍놈의 새끼야 내 주위에서 당장 꺼지라고. 너 한때 다 가졌잖아. 다 가졌잖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대요. 내가 네 여자 네 가시나 꼬셨다고. 혹시나 그런 거냐고. 좀 꺼져라.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아이가 꺼져라. 막 그걸 듣는데 선생님도 놀라고 산이도 놀랬대요. 갑자기 소리를 치니까. 그럼 그렇지. 너 네 사촌 말고도 또 불경한 짓 저지른 적 있지. 있으니까 자가 못 떠나고 네 주위에 맴도는 거 아니냐고. 니네 옆에 신할매도 지금 고개 절레절레 저으면서 쯔쯔쯔 거리시는 표정이다. 아니 어이 들어보소. 사실은 음주 사고 낼 때 뒷좌석에 사촌 동생이 여자친구도 있었대요. 사촌은 죽긴 했지만 여자친구도 그때 교통사고에 큰 사고를 입어서 팔 하나를 잃었고요. 손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몸에 신경이 좀 잘못됐나 봐요. 몸 걷는 게 불편하대요. 결국엔 지 때문에 음주사고로 다 사고가 난 건데 자기는 그렇게 재활치료도 장기간 하고 시간이 흘러서 당신은 지도 미안했는지 찾아갔대요. 야도 힘들게 살고 있더라. 보육원 출신이라 그런가. 내가 남자아이요. 그래도 내가 남자된 도리로서 이 집도 절도 제대로 없는 장애까지 된 여자 책임져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여차저차 이 여자를 또 꼬셨나 봐요. 사촌 동생의 전 여자친구죠.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겨. 옆에 듣던 산이가요. 야 허락하에 데리고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그 여자 꼬셨다고 했지. 다시 말하지만 허락하에 데리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여자친구 너 어떻게 데리고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미친놈아. 영가가 원혼기 직전까지 와서 주위에 맴도는 거면 보통 화가 난 거 아니다. 그것도 사촌이라면 가족인데. 자 여기서부터는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제대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 내용은 산이를 통해서 저희가 들은 거기 때문에 앞에 욕도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으니 정말 죄송스럽고요. 거북할 수도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 트럭 남자 말에 의하면 산이한테 전한 게 이 사촌 여자친구가 좀 외모가 훌륭했대요. 캠퍼스 커플이라고 했는데 사촌 동생처럼 공부도 잘했대요. 보육원 출신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장애가 됐다고 하지만 얼굴의 외모는 어디 가겠냐고. 얼굴이 많이 예뻤대요. 데리고 살면서 이제 나름 서방이 됐으니까 지 나름대로의 남자 구실은 자기가 잘했다고 느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공부를 잘했다고 했잖아요. 남자한테 좀 짐이 되기 싫었나 봐요. 뭔가 미안하기도 했고. 자기도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해야 되겠다 싶었대요. 그런데 이 트럭 남자놈은 내가 바라는 건 그딴 거 필요 없다. 연필 공부 그런 거 안 해야 된다. 너는 나만 보고 살고 네 불편한 장애 내가 케어할 테니까 가시나들은 머리 든 게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지금 공부한답시고 나보다 가방끈 긴답시고 내 머리에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딱 말을 하더래요. 산이한테. 나도 나름 노력하고 처음에는 잘했다 여자한테. 근데 자꾸 공부한다니 뭐하니 뭐 훈계하니 가방끈이 기니까 나한테 저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나도 짜증이 나더라. 내 나름대로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세벌을 좀 못된 짓을 했다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뭐 온순해지고 착해졌다는데, 자, 여기서 못된 짓은 좀 과했습니다. 폭력을 썼거나 뭐 좀 그랬겠죠. 그러더니 이 여성분이 좀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착한 척 연기를 한 건지 착해졌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디선가 야를 데리고 갔는지 갑자기 내가 데리고 있던 이 여자가 사라지더라. 보육원 출신이라서 혹시나 해서 거기 갔나 해서 예. 찾아가니 없고, 뭐 이런저런 어디서 소리를 들었는지 나 욕만 바가지로 처먹고 나왔다. 한 1년 지나서 시간이 좀 잊혀질 때쯤에 우연찮게 야를 만났는데, 야가 어디 공무원 비스무리하게 장애인데 취업을 했더라. 공공센터 이런데. 그거 보고 내가 네 서방 왔다, 다시 나랑 살자 이랬대요. 그런데 나를 벌레 보듯 보는데, 또 거기서 내가 야마가 돌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장애 있는 사람 끝까지 나는 책임져 주려고 찾아간 긴데, 이게 나를 배신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또 행패를 좀 부렸다. 내가 또 과거에 음주 사고도 낸 적도 있고 뭐 행패를 좀 심하게 부리다 보니까 신고를 여러 번 먹어서 예. 깜빵에 살다 나왔대요.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는요, 이제 내가 전과자가 됐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이 캄캄하기도 하고, 나를 신고해서 나를 좀 사회에 완전 비관자로 만들어 그게 또 분노로 바뀌었나 봐요. 내 나름대로 그 여자를 또 괴롭혔대요. 뭔가 억울해서요. 왜 나를 신고했냐고. 근데 이게 괴롭히는 과정에서요, 이 여성분이 몸이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후유증인지 추가로 합병증인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 하늘나라로 갔대요. 근데 그 하늘로 간지는 그 당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대요. 이 말을 듣는데 산이가요, 선생님도 듣고 한숨을 푹 쉬면서 결국에 야, 이 네가 죽인 거잖아. 미친 호수 잡놈의 새끼야. 이 새끼 뭐 지가 안 죽인 것처럼 해. 결국에 듣다 보면 네가 죽인 거잖아. 넌 그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너 나름대로 지금 네 입장을 억울하다 얘기하는데, 결국에 쌍놈이 네가 지금 나쁜 짓 중 하나를 여러 번 해서 이 여성분을 하늘로 보내게 된 거잖아.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할매 할머니도 너 마지막 남은 손자 같아서 이렇게 지켜주는 것 같은데, 야, 생각해보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 돌아가신 신할매가 너를 지켜주는 거면 너 분명 너희 부모님도 너를 포기한 것 같은데, 야, 돌아가신 무당할매가 지켜준 게 넌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무속적에서 이런 말이 있어. 언젠가는 개과천선 될 거라고 한때 믿어주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할머니도 영가가 돼서 네 옆에 있는 건데, 그리고 너도 지금 살아있지만 이 할머니 피라고. 와, 진짜 썩을 놈이네. 여자가 원혼기가 안 되고 다행히 그 당시 남자친구 있던 네 사촌이 원혼기가 돼서 돌아온 걸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라. 핏줄끼리 원혼기 웬만하면 안 진다. 너 증오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막을 수 있는 거라고. 절대 우리가 뭘 해주지도 않을 거고 딱히 예. 해줄 것도 없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인간 되라. 언젠가 할머니도 신할매 옆에 계시더라도 언젠가 네 곁에 떠난다. 그때 되면 네가 죽거나 네가 밖에서 새 삶을 살고 있거나 두 가지 중은 분명 하나일 거라고.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 트럭 남자놈은요, 아니 나도 노력하면서 살려고 했다고. 여자니 나를 버렸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비록 음주 사고를 내서 여자 장애를 만들었지만 내가 지은 거 내가 거두려고 했지 않느냐. 남자가 여자한테 바라는 게 뭐겠냐. 몸 불편하지만 신랑 밥 잘 챙겨주고 돈 벌어오면 남자 이해해주고, 그게 그렇게 여자들은 남자 이해하는 게 어렵냐. 내가 여자한테 돈을 벌으라고 했냐, 일을 하라고 했냐. 사람은 서로 이해관계를 맞추면서 사는 거 아니냐, 사랑만 하면. 근데 옆에서 산이가 좀 어른스러운 기질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산이가 또 분노에 차서 했던 말이 있었대요. 자,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못 배운 새끼들이 하는 소리가 항상 같은 말이 있어. 이 아이 못 배운 새끼다. 장님도 눈이 안 보이지만 꿈을 꾼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을 꾸고 사랑도 하고 싶어 한다. 그걸 넌 이해라고 지금 말하냐? 넌 지금 그 말을 네가 그렇게 사니까 그 여자분도 돈을 벌려고 최대한 자기만의 너한테 짐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너는 네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끝까지 네 욕심적인 말만 채우려고 하지 않냐. 야, 이 병신 새끼야. 네 부모가 너를 버린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냐. 죽은 할매가 널 지키고 있다고 지금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네 부모가 널 인간 취급 안 하는 거 그건 모르겠냐. 네가 이런 놈인데 누가 누굴 네 나름대로 이해한다 짓거리냐. 아, 진짜 보기 싫다. 선생님 옆에 이 새끼 이거 꺼지라고 해야 된다고. 내가 보기에 너 절대 개과천선 안 될 놈이라고. 바뀌지 안 될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일단은 그때는 내쫓았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 5일 정도 지났다는데 선생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산이한테 얘기했던 게 있대요. 저기 산이 총각, 그 고로쇠 파는 그 총각 있지.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내 꿈에 나왔다. 그 신할매가. 근데 그때 옷차림이 조금 다르더라. 고운 한복을 좀 입고 계시던데 내 꿈에 나와서 좀 부탁을 좀 하는 것 같다. 말은 안 하시지만 어떤 부탁을 하던가요? 나한테 대출을 주면서 뭔가를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이걸 뭘 해야 될지 알겠다. 그렇게 꿈에 나오셨대요. 선생님 꿈에. 붉은 대추를요. 불에 그을려서요. 깨끗한 생수를 한 잔을 넣어서 이 트럭 총각을 마시게 해야 될 것 같대요. 그리고 날출자 부적 하나를 주라고 하셨대요. 산이 총각이 미안하지만 저 트럭 친구한테 전화해서 좀 오라고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이걸 이 신할매가 부탁한 걸 좀 들어줘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산이한테 했는데 산이도 좀 탐탁진 않았지만 다음날 전화를 했대요. 그 고래새 팔던 총각이 저녁쯤에 일을 끝나고 왔대요. 그리고 산이가 또 얘기를 한 게 네 놈을 정말 돕기가 싫은데 너희 할머님이 우리 선생님 꿈에 나왔다. 좋아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개소리 하지 말고 오해도 하지 마라. 그리고 산이가 부적을 하나 써주고 그리고 불에 그을린 붉은 대추를요. 몇 개 그을려서 그릇에 담아서 생수를 넣어서 마시겠대요. 예. 그래도 공짜로 그런가 뭘 뭐 무속적인 부적 뭐 이런 거 비방 같은 걸 해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키는 대로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45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대요. 45일 뒤에 이 트럭 총각이 왔다고 하는데 그때는요 산이 눈에도 신할매도 보이지 않았고요. 먼 발치에 보이던 사촌 동생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 영가도 안 보였대요. 아 비방이 성공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트럭 총각한테 이제 정신 차리며 살라고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끝으로 이 총각은 거기서 헤어졌는데 오늘 산이 눈에 저 새끼 아직도 저러고 사네라고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와 아무리 신할매가 돕고 우리 선생님도 돕고 나도 하기 싫은데 저놈을 도왔는데 와 신이 도와 무당이 도와 사람도 도와 안 될 놈은 진짜 안 되는가 보다. 예. 진짜 안 될 놈은 안 된다. 제가 이걸 다 들으면서 야 그럼 너 아까 저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했잖아. 혹시 싸울 때 또 신할매인가 또 그 영감은 안 보이더냐? 왜냐면 얘가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예. 이걸 물어보니까 아니 근데 그분들은 안 보였는데 내가 물 던지면서 화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비방이 잘 된 거면 잘 된 건데 저거 곧 죽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야, 왜 여기 뭐 사촌 동생 그 원혼기 같은 애도 없고 신할매도 이제 없으면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말한 적 있지. 본인의 형상을 한 영가가 예. 네 머리 위에 있으면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오래 못 산다고. 저 지금 얼굴 머리 하나가 머리 위에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어.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은 사람 얼굴이요. 얼굴만 예를 들어 돌비님 이마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이건 3년 안에 끝난대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보인대요. 지금 산이 눈에. 저놈아가 지금 그래. 와 그럼 자기 업보대로 가는구나. 이 말을 끝으로 고로쇠 파는 트럭 남자의 사연을 오늘 하나 들고 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정말 항상 느끼지만 아코님께서는 이야기를 진짜 너무 잘 전달을 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아코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도 많이 나요 항상.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화도 많이 나지만 그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뭐 영적인 일들 그리고 또 사람이 또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시청자분들이 분노하는 분들은 분노하시는 거고 아 그래도 교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드는 그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날 와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또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족님들도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게 가장 좋지만 꼭 내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코님,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목소리 또 듣는 거예요? 아유,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아, 오늘은 우리 돌비님도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네. 너무 막 피 튀기고 그런 건 좀 오호. 안 하고 싶어서, 오, 네네. 네, 슬픈 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코님도 슬픈 이야기 하시면 다 우시는데, 일단은 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렛츠가! 깨르십니다. 아코죠! 오늘 사연은요, 무당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된 게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예. 이분은 저보다 8살이 많은 여성 누나이시고, 과거 산이와 인연이 있게 되어서 저도 우연찮게 인연이 같이 같아져서 이제는 저한테는 아는 누나죠. 제가 돌비 공포 라디오를 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작년쯤에 제가 이 사연을 들었던 겁니다. 이 누나의 이름은 선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무속인이 된 건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네. 횟수로 치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으로 보면.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던 젊은 학창시절, 경치나 풍경을 특히나 좋아했대요. 그런 곳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셨고 집안 자체가 굉장히 유복해요. 전라도 여성분이신데 속설에는요, 전라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당시 이 누나한테 이걸 들었거든요. 예? 야, 전라도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 전라도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말고 얼굴 자랑도 하지 말고 마지막에 허세 같은 돈 자랑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이 누나 집안이 삼박자가 다 갖춰진 집안이래요. 예. 안타깝다면 그 길을 하필 이 선영이라는 사람이 걷게 됐어요. 바로 이제 무속의 길이죠. 이 무속길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었는데 공통적으로 여러 무속인분들도 겪겠지만은 심한 몸살 감기, 원인 모를 여러 질병이 동반이 되면서 몸에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이 무엇인가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이때부터는 드디어 왔다. 왜 나한테 이게 왔냐? 그 길을 걷기 싫어서 큰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무당분들도 만나고 많은 걸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받아야 한다는 운명이죠. 예. 공통적으로 모두 다 그 답을 들었다고 해요. 엄청난 스트레스죠. 이 누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모든 걸 스트레스로 날릴 수 있는 유일한 힐링이 바로 이 선영이 누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행이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특정 해외여행을 가고 난 이후로 이 사연의 시작이 드디어 됩니다. 이 장소는 이쪽의 무속 세계에서는 유명한 성지이자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여행을 통해서 이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 선영이 누나의 첫 느낌, 뭔가에 느껴지는 엄청난 공포는 아니었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위화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말만 들었던 것처럼 공포는 아닌데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위화감이란 걸 느끼지? 이 주변을 관광하면서 드디어 그 큰 호수 쪽을 도착을 할 때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속에는 귀신이 안 보였대요. 호수 근처로에는 누가 봐도 악령이 있다면 수살기가 될 거고 물귀신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호수 주변으로 많은 귀신이 분명 있긴 있었대요. 맴돌고 있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자신한테 시선이 하나둘 가리키면서 뭔가를 눈치를 챘든 나를 보면서 계속 귀신들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 귀신들이 난 여기 나라 사람 아닌데 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 무속분들은요. 귀신이 말을 걸면 웬만하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산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기는 여기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귀신이 말을 해도. 당연히 무시하면서 대화를 피하면서 무시하면서 주위 경치 구경을 하고 일정 시간에 맞춰서 관광 투어도 패키지로 약간 끊어서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호수 위에서요. 갑자기 무리를 걸어다니면서 자기는 진짜 뭐가 예수님이 내려온 줄 알았대요. 귀신인데 무리를 걷는데요. 그냥 평범한 여성이 여기 현지인 같은데 자기 근처까지 와서는 이 벌건 대낮에
여기 나라 사람인데 너 밤에 여기 다시 와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만약에 안 온다면 너 일가족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또박또박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 무시하려고 했어요. 왜냐, 아까도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영이 누나가 너무 놀란 건, 뭐야, 여기 한국 아닌데 왜 한국말이 들려? 왜 저 귀신한테 여기 한국말이 들려? 그때부터는 위화감이 공포로 바뀌면서 소름이 끼쳤대요. 그 와중에 대답을 너무 무서워서 네라고 할 수밖에 없었대요. 뭐지, 내가 대답을 왜 했지? 뒤늦은 후회를 했고 이 복잡한 심경에 손이 많이 달달달달달 떨렸대요. 왜냐, 귀신하고의 대화 속에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과거 무속의 길을 걸으셨던 증조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겨났대요. 들어주지 못하면 무시하고 대꾸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대답을 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같이 온 일행 친구가 있었대요. 자신의 사정을 아는 친한 친구여서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러면 와야지. 밤에 이 장소로 다시 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일날 밤 다시 온 이 호수에는요, 낮에 보였던 많은 귀신들은 안 보였대요. 그런데 낮에 봤던 그 물 위를 걷던 귀신이 갑자기 자기 옆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또 다가와서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든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울먹이면서 말을 하더래요. 여기 있는 이걸 가지고 너희 나라 남쪽을 바라보는 바닷가에 반드시 이걸 던져줘라. 그것만 해준다면 너한테 아무 일 없을 거다. 이 말을 끝으로 바로 선영이 누나는 그 자리에서 혼절을 했대요. 그런데 혼절을 하면서 쓰러지는 바닥에 무언가를 손에 잡는 걸 옆에 있는 일행이 봤대요. 일단은 쓰러졌으니까 같이 온 일행은 진정시킬 거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서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영이 누나가 혼절을 한 상태에서도 손에 녹이 쓴 스댕 반지, 돌비님 그냥 막 길거리에 파는 스댕 반지 있죠? 그걸 하나 꽉 쥐고 있대요. 근데 오래돼서 그런가 녹이 막 쓸어 있대요. 예. 이걸 왜 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행분이 이걸 왜 쥐고 있어? 그리고 이거 언제 주웠대? 이렇게 손을 펴려고 했는데 그 혼절 중에도 이 손을 안 놓대요. 이거 왜 쥐고 있어 얘는? 그렇게 일어나니까 이걸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선영이 누나도 자기도 모르게 이 가방을 넣었대요. 그냥 자기 소지품 마냥. 그리고 뭔가의 불길한 상황 속과 이 공포스러운 환경이 너무 소름이 끼쳐서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기존 일정보다 조금 앞당겨서 빨리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동료 무당분들, 그 당시는 무당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조언을 들었던 무당분들, 스님들, 목사님들 또 찾아갔는데 무당분들의 공통적인 말과 다른 분들의 공통적인 말은 나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좋은 기운을 받았는데 거기 신성한 장소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 귀신이 부탁한 거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오히려 고민을 했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면서 네.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가 잊혀질 때쯤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 어느 전라도 지역에서 매년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거든요. 네. 그 장소에서 당연히 축제 경치도 좋아하고 축제도 좋아하는 여성분이니까 참가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녁 되면 연예인들 공연도 오잖아요. 그렇게 즐기고 있는데 도착하면서 배고프니까 뭐 핫도그나 뭐 여러 주전부리 사 먹고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등을 톡톡톡 치면서 저기 이런 식으로 부르길래 왜요? 한국인인 줄 알았대요. 생김새는요. 근데 말이 약간 어눌해서 아, 한국말 잘하는 우리 뭐 아시아계 사람인가 보구나. 외국인이구나. 중국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네, 무슨 일인가요? 대답을 해줬는데 이 선영이 누나한테 가까이 다가와서는 연기를 좀 할게요. 그 당시 선영이 누나도 저한테 연기를 좀 했거든요. 표현을 하는 게. 왜 령이 준 물건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언어로 말도. 왜 령이 준 물건을 가지고 있냐? 당신한테 썩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러는 거예요. 왜 당신한테 음식 썩은 내가 나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이 썩은 냄새를 맡은 줄은 모르겠는데 당신 령이 보이진 않는다 옆에. 령의 냄새가 난다. 그런데 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냐? 귀신이 옆에 없는데 썩은 애가 나는 건 당신 령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 우리 고향을 갔다 오지 않았냐?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혹시 그 고향에서 뭐 받아온 거 없냐? 이 말에 선영이 누나가 너무 놀라서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을 하니까 외국인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많이 맡던 냄새다.
정확하게는 내가 많이 봤던 귀신의 냄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 선영이 누나가 당신이 살던 지역이 혹시 바이칼이냐, 그 바이칼 호수 마을이냐 하니까 맞대요. 내가 한국에 와서 산지 7년이 넘었다. 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나도 한때는 샤먼의 길, 무당의 길을 피한 건지 내가 기가 약한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제 한국에 와서 안 보인다. 혹시 당신 샤먼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선영이 누나는 그 당시 무당은 아니었고 샤먼도 당연히 아니었지만 나는 보이는 사람은 맞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이 냄새는 우리 고향에서 샤먼들한테만 붙는 냄새다. 우리 할머니 샤먼이었다. 그 말에 선영이 누나가 너무 놀랬대요. 그때의 공포감은 또 손이 달달달 떨면서 자신이 그 바이카로에서 겪었던 일을 앞에 있는 외국인한테 했어요. 예. 빨리 그 귀신이 말한 대로 그걸 던지고 와야지. 당신 왜 고민을 하고 있냐. 그리고 그 귀신이 부탁한 걸 던지고 나면 바이카로를 다시 꼭 가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썩은 냄새가 나면 언젠가 너 죽는다. 이 말을 끝으로 헤어졌대요. 당시 무당은 당연히 아니었고 귀신은 보이는 상태였고 내가 이 길을 이제 받아야 되나, 그리고 받아야 된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거를 이 이야기를 앞에 해준 외국인이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또 위화감과 공포가 들어서 빨리 남쪽의 여수, 최대한 가까운 여수 바다로 내려갔대요. 그리고 그 물건을 아까 말한 녹슨 스댕 반지를 던져버렸대요. 던져버리고 일단 시키는 대로 했죠. 그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을 붙였는데 생전 꿈을 꾸지도 않는 선영이 누나가 자신이 관광을 했던 바이카로 관광을 그대로 꿈을 꿨대요. 내가 놀았던 그 장면이. 마찬가지 당신이 놀았던 생각을 하며 꿈속에서도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 내가 혼절한 그 바이카로 있는 서당이 있었대요. 그 서당에서 어떤 외국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러시아 말인지 거기 언어 민족 말인지는 네. 모르겠으나 분명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을 해서 번역기를 돌렸는지 아무튼 번역을 어떻게 했대요. 그 말은, 꿈속에 본 귀신의 말은 네가 보고 있는 곳으로 다시 와라 이거였대요. 당연히 꿈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꿈이 반복이 되면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같은 꿈을 계속 반복하고 꾸다 보니까 넘길 수가 없었대요. 예. 그 축제에서 만난 외국인의 말도 생각이 났대요. 너 이거 던지고 나면 다시 그 장소를 가야 한다. 이 말도 역시나 생각이 나서 무엇이 해결이 되려면 가야 되구나. 그렇게 또 한 번 일정을 조율해서 바이카로를 계획을 잡고 몇 년 만에 다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귀신을 본 호수가, 여러분들도 당연히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호수가 어떤 호수인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러시아의 바이칼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무당의 최초 성지라고 합니다. 샤먼의 성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무당의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속인 분들이 이곳에 와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드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제 친구 산이도요 여기를 3번을 간 적이 있어요. 왜냐, 나는 이 길을 받고 싶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던 좀 안타까운 시절에 갔었어요. 왜 여기가 무당의 고향, 세계적으로 보면 샤먼의 성지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전설들과 추측에 내려오는 거죠. 네. 왜 바이카로가 무당의 성지, 무당의 고향인지 일단 패스할게요. 이 부분은 전설이니까. 이 선영이 누나가 꿈속에 봤던 그 장소를 도착을 하고, 그리고 과거 제가 여행을 했던 이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아직 나는 정식 무당은 아니지만 뭔가 여기서 내가 경험했고 신기 같은 걸 나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보이니까 네. 자신도 모르게 미리 준비한 향이 있었대요. 지성기도를 드렸대요. 지성기도를 드리면서 한 20분쯤 지났나 한국 사람과 거의 흡사한 현지 민족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가시면 가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인데 한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부요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 사람으로 생김새가 비슷한 어떤 여성분과 10살 정도로 돼 보이는 꼬마 아가씨가 선영이 누나한테 다가와서는 종이에 싸져 있는 뭔가를 건네주는 거예요. 말없이 그걸 받았대요. 거기 안에는 따뜻한 만두가 있대요. 그 만두를 받은 선영이 누나가 고민을 안 했대요. 이거 먹어야 될 것 같다.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 여성이 주는 만두를 먹었대요. 그 만두를 먹을 때까지 앞에서 기다려주는 여인과 꼬마 아가씨, 그리고는 갑자기 꼬마 아가씨는 선영이 누나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재요. 근데 선영이 누나는 그때는 정말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나도 모르게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웃으면서 같이 갔대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야기를 해주는데 서툴지만 분명한 한국말로 말을 하는 여인.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선영이 누나는 이 서툴지만 한국말을 알아들었고 선영이 누나가 저한테 했던 연기 톤으로 좀 해드릴게요. 저희는 가난하고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그날 이곳에 왔었기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언니와 노동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행복했었고 만족스러웠고 돈을 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대대로 샤먼의 집입니다. 무당의 집안이에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때 언니는 사랑을 했었습니다. 우리 언니는 한국 여자들처럼 너무 예뻤습니다. 한국 남자들한테도 언니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언니는 더더욱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때 선택되었습니다. 저희는 형제가 아들 2, 딸 5명 있는 가족입니다. 언니와 저는 둘째 딸, 넷째 딸입니다. 그 선택의 길은 바로 진짜 샤먼의 길이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에 와서 보이기 시작했고 그 보이는 귀신들이 언니를 끌고 가려고 했고 언니를 인도하려 했습니다. 언니는 아파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진짜 샤먼의 집입니다. 가짜 샤먼이 아닙니다. 선택이 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큰일 납니다. 사랑했던 한국 남자와 헤어지는 게 싫어했던 우리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언니는 사랑했던 남자가 나를 속이며 이용당했다 많이 슬퍼했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다. 언니는 자신을 위로하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간 나는 선택받았으니 돌아가야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런 언니는 당시 이 상황을 이해하며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버티고 견디며 사랑을 했었는데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언니는 심벌의 몸이 눌려버렸습니다. 지쳐가고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같이 보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결국에 한국 남자가 알게 됐습니다. 언니는 언니가 샤먼이 됐다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고 남자는 언니를 두려워했고 언니를 멀리하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그날이 왔다며 슬퍼하고 우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한국에 계속 있었습니다. 가명입니다. 언니는 고향에 돌아가서 옆에 있는 꼬마 아가씨 바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언니의 딸이고 사랑했던 한국 남자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언니는 벌을 받았습니다. 바에를 낳은 후 시간이 지나 저도 고향을 돌아가니 이미 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샤먼 집입니다. 샤먼의 길을 언니를 선택을 받았지만 언니는 거부하려 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아이도 낳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샤먼입니다. 언니는 모두를 숨겨 고향에서 바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큰 벌로 언니는 호수 속에 자연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언니의 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서 일단은 이 옆에 있는 여동생이 이걸 받았대요. 거부를 하면서 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분이 받으셨나 저도 그때는 추측이 됐었고 이분이 말하길 또 선영이 누나한테 현재 우리 집안의 대표 샤먼은 저입니다. 우리 집안은 사람이 죽으면 호수와 자연이 된다고 믿습니다. 호수가 되면 우리는 4일의 장례를 치릅니다. 언니가 죽은 지 벌써 10여 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죽은 그날 제삿날로 표현할게요. 예. 제삿날이 되면 언니는 항상 호수에 나타납니다. 4일간 나타납니다. 샤먼이 된 나에게도 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니가 보이는데 왜 나타나냐? 언니 왜 제삿날에 이런 날에만 나타나냐? 그런데도 언니는 수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 언니의 제삿날에 또 언니가 나타났고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서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샤먼들이 신기도를 드리는 걸 봤다. 그런데 드디어 언니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가가더라. 수년간 제삿날에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던 입을 열면서 꺼내는 말이 한국말까지 하더라.
한국 무당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언니는 나의 부탁을 들어달라. 이것을 당신 남쪽의 바다에 버려달라. 그 한국인 샤먼은 언니를 근데 보지 못하더라. 가짜 샤먼이다. 혹은 기가 없는 샤먼이다. 신이 약한 샤먼이다. 아,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가 보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동생분은 언니의 행동에 깨달음을 얻었대요. 언니는 나도 들어줄 수 있는 벌을 지금도 죽어서도 받고 있구나. 그런데 무엇을 버려달란지는 들었잖아요, 옆에서. 그런데 그 물건이 뭘 알아야지 동생을 뭐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건을 당신이 호수에서 찾은 것 같다. 선영이 누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서. 당신이 여기 호수에서 돌아다니면 관광했을 때 나는 당신이 낮에 돌아다니는 걸 봤대요. 벌건 대자의 공포에 질린, 위화감에 질린 그 선영이 누나를 바에와 이 여성분이 봤대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란 모습을 바에와 이 여성분이 또 봤대요. 그런데 그 선영이 누나 손에 어두운 밤에 그 물건에 손을 쥔 걸 봤대요. 아까 말한 그 녹이 쓴 스댕 반지. 아, 저거구나. 그런데 거기서 동생분은 가만히 있었대요. 이거는 언니가 원하는 선택받은 사람이 하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당신이 선택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서 선영이 누나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진짜 샤먼이구나. 언니의 제삿날에 우연이지만 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요 며칠 동안 언니가 제삿날이 아닐 때에도 나에게 드디어 나타나며 말을 하더라. 자, 이 옆에 여성분의 이름을 추아라고 가명을 할게요. 드디어 언니가 자기한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은 추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언니는 벌이 드디어 끝났다. 추아, 미안하다, 우리 바이를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 한국 사람이 여기 다시 올 거다. 나 대신 우리가 즐겨 먹던 만두를 대접해달라. 정말 미안하다, 추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이 말을 끝으로 언니는 호련히 사라졌대요. 제가 옆에 있는 바웨와 만든 만두였고 당신이 참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했고 고맙고 미안합니다. 저희 집에서 오늘 하루 묵으셔도 될 것 같은데 숙소 있으시냐? 예. 따뜻한 정을 베풀고 싶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선영이 누나는 내내 울고 있어요, 옆에서. 엄청 오해를 하면서 그냥 울고 있었대요. 뭔가 모를 그 한국 남자의 못된 그 돌빈이 뭐 있죠, 그거. 너무 슬픈 게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쌍놈의 막 야 그러면서 한국을 대표해서 사죄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대요. 예. 다음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이 추아 씨와 바에를 데리고 그 현지에서 쇼핑을 굉장히 많이 즐겨줬대요. 사주고. 왜냐, 있는 집 딸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이후에는 연이 되어서 한국까지 초청을 해줬대요. 꿈같은 6일간의 추아와 바에 씨를 한국 관광을 시켜줬고 추억을 많이 남겨줬대요. 현재까지도 연락을 이어가고 있대요. 이건 오늘 들었거든요. 저도 오늘 들은 게 이 바이카로에 대해서 뭐 저도 오늘 사실 찾아봤거든요. 과거에도 약간 들은 게 있어서 좀 잊혀져서 저도 다시 한번 검색을 했는데 뭐 이 바이카로에 대해서는 뭐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유튜브, 책, 무속족 뭐 일반인 분들도 기이한 현상을 겪었다는 사람도 있고 미스테리한 현상이 아직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예요. 당연히 해명이 안 되는 장소고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겠죠. 이런 게 아직도 많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그래서 이 바이카로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작년에 풀어볼까 했던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언제가 나도 풀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바이카로의 슬픈 여자 귀신에 대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듣기가 쉬운 게 아닌데 아코님 덕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네요, 오늘. 근데 그 외국인 성대모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연습을 혹시 좀 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아, 저는 성격상 네. 좀 열심히 뭐 하는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주신 분의 예. 이 사연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오, 잘 전달되게 하고 싶다. 네, 왜냐하면 오.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그냥 더 신경을 써서 신경 쓴 티가 나서 너무너무 또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사연자분도. 그리고 오늘 아코님께서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네,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아직 아코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신규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서 그래서 돌비 아코 검색하시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있거든요. 정선 이야기부터 강원도 그 이야기부터 꼭 한번 정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배송맨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우리 귀중님들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돌비님. 목소리가 좀 더 좋아지신 느낌이 들어요. 뭔가 밝아지고, 맑아지고, 좀 이런 느낌 드네요. 자, 네. 오늘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 제가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네. 요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가스라이팅으로 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요! 대략 한 10년 전쯤에 저보다 5살이 많은 돌비라는 형과 같이 일을 하던 시기였어요. 하루는 일 끝나고 이 돌비 형과 같이 삼겹살에 소주를 먹던 도중에 제가 무심결에 했던 얘기가 돌비 형은 매사기도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가도 돈 잘 벌 것 같다. 우리 여기서 서로 막 그만두거나 헤어져도 서로 윈윈하고 그냥 이렇게 응원해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돌비 형이 갑자기 매사기 나 그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사기 이거 화류계 생활 좀 했던 사람들은 다 알만한 단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혹시 차실장이라고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실장? 누군데요? 난 처음 듣는데 차씨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이는 나랑 동갑인데 여자고 차실장이라고 나름 이쪽 동네에서는 전설로 불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설이요? 그 정도면 내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데 근데 왜 뭐가 전설인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돌비 형이 이제 해주시는 말이 보통 이런 스타급 웨이터라고도 하고 스타급 실장이라고도 해요. 영업직을 하는 실장인데 보통 유흥업소에서 실장이라 하면 여종업원들 맞춰주고 계산 받아주고 이렇게 손님 관리하는 요런 류의 직업이 있는데 요 실장 중에서도 직접 본인이 고객을 관리해서 그 고객을 가게로 유치를 해서 그 고객께서 드시는 술값에 프로테이즈를 먹는 그런 일을 하는 실장 중에서도 굉장히 그 동네에서 순위가 2등 3등 한다 하면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매사기 짙은 친구를 자기는 원한다. 예. 라고 얘기했었고 실제적으로 이 차실장이라는 분은 웨이터도 흔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웨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직속 웨이터를 자기가 직접 구해서 본인이 데리고 온 손님 전담으로만 쓰게끔 하는 이상한 취미도 있었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화류계 별의별 사람들도 다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나 보네요. 차실장?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파했었고 네.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때 당시 저희 사장이랑 약간 계약직식으로 일을 했었고 그 시점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 가게에서 나와서 백수가 됐었어요. 대략 그때쯤 돼서 고향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조금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돌비 형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배야 너 혹시 가게 들어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형 저 아직 백수예요.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슬슬 알아볼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너 내가 얼마 전에 차실장 얘기했었잖아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왜요? 했더니 차실장이 사람 구한다는데 야 이번에도 그 얘기 하더라 매사기 막 얘기하길래
매사키 왜요 근데? 그러니까 매사키 큰 친구 한 명 구한다고. 근데 내가 예전에 너랑 했던 얘기도 기억나고 해서 너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너 괜찮으면 이 사람이랑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야 뭐 그때 당시 슬슬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야 좋죠. 라고 얘기했는데 너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집이라고 얘기했더니 너 당장 옷 깔끔하게 입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장 너를 불러서 얼굴 좀 보자고 한다. 괜찮으면은 쓰려고 하는 일종의 면접이라 생각하고 그냥 옷 입고 나와 커피숍에서 보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긴 했지만 바로 부랴부랴 씻고 꽃단장을 하고 나와서 그 차 실장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이분을 처음 봤을 때 딱 어깨 라인 달락말락한 여성 군인들이 이렇게 좀 즐겨 하시는 그 머리 스타일을 하셨었고요. 눈도 부리부리하고 약간 느낌이 전형적인 여군 장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 눈매도 좀 싸나운 그런 눈매였고 전반적으로 풍기는 아우라가 와 포스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여성분이셨거든요. 만나자마자 대뜸 저에게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을 받고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 돌비 물산 차 전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유흥업소 실장님이신데 명함을 이런 걸 주시나 했더니 아니 요즘은 유흥업소라고 해갖고 명함 날려봐야 어차피 집에 가서 큰일 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명함을 받쳐도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난분이시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물어볼 거 뻔하니까 저는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일했었고 나이트에서 일했었고 어떤 가게에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술 불고 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얘기를 딱 마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응 합격 오늘부터 일하자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쇳불도 단 김에 뺀다 하지만 갑자기도 너무 갑자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이랬더니 왜 안 돼? 그리고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보통 아무리 제가 화류계 생활을 오래 했고 베테랑이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처음 가는 가게에서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금요일날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날은 맹구가 됩니다. 짱구도 되고요. 머리머리 타고 난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약간 장고를 때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넌 오늘 와서 일 돌아가는 것만 보고 들어가고 내일 토요일이니까 내일 좀 한가할 테니까 내일부터 일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때마저도 제가 거절을 한다면 이거는 탈락이겠거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 돌아가는 거 보고 들어가고 내일부터 일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케이 알았어 이따 보자 하고 그냥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렇게 차 실장님께서 가버리시고 형 저분 성격 이렇게 원래 화끈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웬만한 남자들은 그냥 싸대기 때릴 정도로 성격도 화끈하고 일단 저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는 너는 당분간은 떼돈을 번다는 얘기니까 어찌됐든 당분간 잘 좀 해봐라 라고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분간 그러니까 저 사람 스타일이 웨이터 오래 안 써. 자꾸 사람 바꾼다고. 뭔 스타일이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가게 웨이터를 쓰는 게 아니고 본인 직속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라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돌비 형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을 내가 만약에 많이 번다 싶으면은 제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오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형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은 제가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네. 일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 가게에 출근을 했고요. 룸이 20개짜리 가게였는데 지하였고요. 방 하나는 웨이터랑 실장들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 그리고 하나는 사장님께서 쓰시는 방 이렇게 해서 나머지 18개 방을 이렇게 웨이터 3명 저를 포함해서 웨이터 3명 그리고 A 실장님, B 실장님 그리고 차 실장님 그리고 카운터에 부장님이 계셔서 이렇게 7명이서 저희가 가게의 전반적인 걸 보고 있었고요. 대략적으로 흘러가는 것만 보고 저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대충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일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은 잠을 자고 토요일날 정식적으로 출근을 했고요. 출근을 해서 일단 부장님이라던가 A 실장님, B 실장님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던 A 웨이터, B 웨이터들이랑 간단히 인사를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에 일을 하시는 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이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딱 하고 고개를 들어봤더니 보통 그런 데서 일하시는 주방 이모님들은 나이가 50은 훌쩍 넘어 계세요. 젊은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딱 봐도 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할 정도 나이밖에 안 돼 보이더라고요. 여성분이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청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과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칼질을 하다가 제가 인사를 하니까 칼질을 살짝 멈추고 고개를 돌려서 저를 잠깐 쳐다보는가 싶더니 예. 차 실장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차 실장님 밑에서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전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러더니 다시 그냥 칼질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좀 뭐가 리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렇게 무미건조할까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뒷덜미가 갑자기 오싹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다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주방 이모님이라고 할게요. 나이는 굉장히 어렸지만 이분 뒤로 대략 노신사로 보이는 귀신이 엄청 화가 나 있는 투로 앞에 있는 그 주방 이모분을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그걸 보고 순간 굳었지만 일단은 벗어나자는 생각만 하고 얼른 저는 주방에서 나왔고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가게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보고 나서 저희는 간단히 방 세팅을 한 후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는 보통 오후 4시에 출근을 하고 실장님들은 7시쯤 출근을 하세요. A 실장님, B 실장님 차례로 이렇게 출근을 하셨고 차 실장님께서 8시가 다 될 때쯤 이렇게 내려오더니 야 천배 너 왜 여기 서 있어? 너는 바텐 가서 쉬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웨이터인데 나도 여기서 대기를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나보고 바텐에 가 있으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일단은 제 직속 상관은 차 실장님이시다 보니까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주방 옆에 있는 바텐 쪽에 가서 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초저녁에 봤던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네. 거기 가만 앉아있기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 뭐 맥주 창고라던가 아니면 양주 창고 이런 데를 슬금슬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변 구조를 보고 있었는데 가게 자체가 사각형으로 돼 있고 복도 자체가 그냥 돌다 보면은 그냥 카운터가 나오게끔 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바텐에서 비상구 쪽을 가다 보면은 한쪽에 맥주 빈병을 넣어놓는 짝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맥주짝을 이렇게 6단 높이로 쌓아놨어요. 보통 6단이면 대략 한 180 정도 높이가 되는데 이거 보고 있는데 굳이 여기 맥주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높이 세워놨을까 싶어서 제가 한 단을 들어서 내려놨거든요. 옆에다가. 왜냐하면 괜히 지나다니다가 사람들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전부 다 키가 180 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단 정도 옆에다 내려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순간 뭔가 잘못 봤나 싶었던 게 네. 제가 6단으로 되어 있는 맨 위에 있는 맥주짝을 들어서 내리는데 무슨 종이장 같은 게 옆으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눈을 찔끔 감았다가 떴었거든요. 근데 뭐 내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뭐 바퀴벌레가 거기 있다가 제가 들으니까 놀라서 날아간 건지 다행히 뭐 저한테 뭐 쏟아지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맥주짝을 내려놓고 내가 뭐 잘못 봤나 보다 싶어갖고 반대쪽 복도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뭐가 있나 여기는 몇 번 방까지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뒷덜미가 저릿저릿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보기가 좀 무서워서 혹시 그 주방에 계시던 그 주방 이모님 나오셨나 싶어서 왼쪽으로 슬금 돌면서 이모님 나오셨나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공포를 느끼게끔 만들었던 게 제가 방금 맥주짝 6단에서 5단으로 이렇게 한 단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 6번째 짝이 올라와 있으면 그 바로 옆으로 손이 하나 나와서 휘적휘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순간 좀 놀랐지만 다행히도 뭐 제가 얼굴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팔이 저렇게 나와서 저러고 있나 싶어서 이거 괜히 나중에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단 하나 올리지 말고 5단 정도만 쌓게끔 얘기를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 막 구조물 구경하고 있던 찰나에 우전으로 전배야 손님 왔으니까 술 세팅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로부터 대략 아마 2시간 동안 열심히 술도 나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손님분들이 굉장히 젠틀하세요. 대충 들어가면은 뭐 별 얘기 안 해도 뭐 지갑 열어서 쑥쑥 뭐 팁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이 차 실장님 손님이라는 분들이 좀 굵직굵직한 손님들이구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런 느낌이 바로 들게 됐었고 대략 바쁘게 한 2시간 정도 일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제 일만 하고 그냥 잠수 타 있기는 좀 눈치가 보였던 터라
카운터 나가서 괜히 조판지라고 해요. 술이 어떻게 들어갔고 음료라던가 안주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체크도 해주고 A 웨이터, B 웨이터한테 물어봐 가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은 조판지 확인도 해서 부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아무래도 거기 사장님을 제외한 최고 실권자가 부장님이라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 꼬리 살랑살랑 해야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제 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 A 실장님, B 실장들이랑 뭐 농담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차 실장님이 손님 방에서 나오시더니 갑자기 야 전배 하면서 소리를 팍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하다 말고 차 실장님 보면서 A 실장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왜 여기 나와 있냐고 들어가서 쉬고 있으라고 내가 부르면 나오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민망하긴 했지만 일단은 카운터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면박을 줘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 그래 뭐 나가서 담배라도 필란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다시 바텐 쪽으로 가서 진짜 몸을 숨겼어요. 네. 앉아서 몸을 숨겨서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저기 차 실장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은 차 실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뒤를 돌아봤더니 그 주방이모 분께서 이렇게 계셨었고 저 이름 전배예요. 전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전배씨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손을 오라는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주방 쪽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좀 무서웠던 게 일단은 표정 자체도 굉장히 좀 침울해 보이는 표정이기도 하고 네. 전반적으로 풍기는 아우라가 굉장히 좀 다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운데 일단 부르는 거니까 내가 티내기도 그렇고 해갖고 그 주방인 쪽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얼굴을 들이밀면서 하는 말이 차 실장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 이렇게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그냥 가까이 하지 마 그냥 이러더니 뒤를 돌아서 얼른 가가지고 뭐 주방 일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뭔가 왜 그러나 싶어갖고 일단은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들은 채 바텐에 앉아서 쉬고 있었고요. 때때로 차 실장님께서 무전으로 뭐 갖다 달라는 거 얘기를 하면은 그때만 나와서 그 손님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 드리고 카운터 가서 조판지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바텐을 가고 이런 것만 반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웃겼던 게 본디 웨이터라는 게 그렇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손님들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만 저한테 예를 들어 뭐 팁을 주던가 뭐 이렇게 용돈을 주던가 이럴 텐데 들어가면 알아서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 하루 벌었던 게 대략적으로 다른 가게에서 제가 일주일 정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하루 만에 벌어버렸고요. 그날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돈을 세던 도중에 문득 생각나는 게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뭐 성격이 좀 모나고 빡세도 참고 일을 하면 어쨌든 돈은 벌어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요일 됐으니까 오늘은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되겠다. 뭐 어차피 일하는데 돈만 벌면 되지 나는 이렇게 생각만 했었고 저는 하루 만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 보니까 이모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거 이렇게 몇 가지 사가지고 이모님 방에 방문을 했고요. 이모님을 만나서 이러저러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새로운 가게를 갔는데 좀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이런다. 가격 되게 신기하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겪었던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신난 표정으로 제 얘기를 웃으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모님 표정이 되게 웃기기도 해서 이모 근데 왜 그런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더 해봐 이렇게 계속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얘기가 그렇게 재밌나? 이러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날 내가 하루 만에 돈을 이만큼 벌고 이 정도 돈이면 내가 다른 가게에서 일주일은 넘게 이런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아무튼 당분간 뭐 이렇게 그 가게에서 좀 뼈를 묻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배야 니네 가게에 네가 느끼기에 약간 가물이 있는 것 같지 않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물이요? 라고 생각을 하다가 느꼈던 게 그 주방 이모분께서 제가 첫날 봤을 때 그 뒤에 있던 그 노인 귀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다름이 아니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려는데 그치 있지 가까이 두지 마라. 일단은 네 스타일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뭐 별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거리 둬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뭐 내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좀 성격 탁하고 일단은 알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알았다고 네가 가게에서 뭐 큰 사고 나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모 얘기만 잘 되뇌이면서 그렇게 일하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일단은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집으로 가게 됐고요. 집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래도 이모님 하신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서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새벽녘쯤 돼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일어나서 저는 얼른 출근할 준비를 하고 가게를 나갔고요. 가게를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던 도중에 문득 제 옆으로 그 주방 이모님께서 지나가면서 전배 안녕?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펴가지고 안녕하세요. 왜냐면 이게 주방 이모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나이가 저랑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이는 그 외형이었기 때문에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흠칫 순간 놀랐던 게 이모님께서 가물 하나 있으면 조심하라고 거리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인사를 하고 나서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얼른 저는 그 자리를 뜨고 다른 쪽을 청소를 했고요. 얼마 안 다 세팅을 다 하고 뭐 실장님들 오시고 뭐 차 실장님께서도 오시고 하셔서 저는 뭐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고 때로는 바텐 쪽으로 가서 대기를 타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바텐이 그 주방과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으면 또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마주칠 것 같아서 일부러 살짝 그 복도 쪽에서 이렇게 쭈구리 마냥 대기를 타고 있었어요. 괜히 들어갈 타이밍도 아닌데 손님방 한두 번씩 더 가서 막 어물쩍 거리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그날이 제가 일하는 둘째 날이었는데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인사를 하고 그 새로운 웨이터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전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봤던 게 보통 이렇게 화류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통 스타일이 거의 10중 8구 약간은 좀 포스가 있으시거나 얼굴에서 돈이 보이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99.9%입니다. 근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자마자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 학교 구령대에서 뭐 지내는 초등학교 여러분 이런 말씀하실 것처럼 네. 그냥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냥 전형적인 교장 선생님 같은 아우라를 하고 계신 분이 사장님이라고 싶었는데 일단은 뭐 사장님이라고 하시니까 뭐 사람이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러시군요. 저 반갑습니다.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역시나 안 어울리는 표정으로 제 두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내가 이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좀 티가 나고 그러더라도 어설퍼 보이더라도 잘 참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분? 가게를 새로 이번에 인수를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나가서 일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카운터에 나와서 마침 뭐 부장님들 실장님들도 얘기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가서 살짝 물어봤어요. 부장님 사장님 진짜 뭐 교장 선생님 같은 이렇게 외형을 하고 계신데 네. 이번 가게가 처음이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그런 것 같더라. 지금 여기도 인수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우리는 다 원년 멤버다. 여기 주인 바뀌기 전 다 원년 멤버고 너랑 차 실장님하고 주방에 계시는 분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다. 사장 바뀌면서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원년 멤버고 나랑 차 실장님이랑 그리고 주방에 계시는 분만 사장님 바뀌면서 들어온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좀 의아했던 게 이 차 실장님이 분명 이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전설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명성을 알고 계시려면 그래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그런 일을 해봤어야지만 이런 뭐 스타급 실장도 알고 그럴 텐데 제가 보는 지금의 사장님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뭐 초짜 웨이터 마냥 진짜 초짜예요. 돈만 있으셔가지고 가게를 차린 것 뿐이지 어떻게 아셨을까 생각을 했지만은 뭐 연이 닿았겠지. 어떻게 사람 연을 어떻게 알란가. 뭐 그래서 그랬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 실장님이 갑자기 전배야 잠깐만 담배 하나 피자 하면서 저를 웨이터 그 대기실로 부르더라고요. 웨이터 대기실로 저랑 A 실장님은 들어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갑자기 A 실장님께서 A 웨이터를 부르더니 너 잠깐만 밖에 가서 망 보고 있어. 차 실장 나오면 바로 누나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상황인가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A 웨이터는 나갔고요. 저랑 A 실장님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A 실장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선배야, 너 사실장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전에 같이 일했던 그 형이 있는데, 똘비 형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소개해줘가지고 안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이번에 일 처음 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나 처음이고 지금 만나지 나도 며칠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냐? 아니 사실 여기 바로 전날까지 웨이터 한 명 데리고 있다가 모르겠어, 네가 뭐 면접을 봤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부로 그냥 가게에서 면박을 주더니 잘라버렸다고. 그러면서 내가 볼 때 선배 너는 뭐 일도 오래 했었고 매사기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괜히 저 실장 앞에서는 뭐가 됐든 저 실장한테 괜히 밉보이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저 A 실장 궁금한 게, 일단은 뭐 저분께서 굉장히 장사도 잘하시고 손님도 많이 있으신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왜 저보고 가게 일을 하지 말고 본인 일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저 사람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한테 뭐 어찌됐든 명쾌한 답은 못 주는구나, 그냥 뭐 스타급이라는 게 권력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붙잡더니 너무 믿지는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워낙에 이 차실장님이라는 분이 장사를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보는 이 차실장님은 거의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분보다 하나 위의 계급으로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 주머니에 쌓이는 돈이 다 그분 한마디 두마디에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하지만은 자꾸 여기저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도 조금은 이 단단하던 이 충성심이 금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략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였나 이모님께서 한 번 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당으로 한번 놀러 오라고 이렇게 하셔서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날도 저는 당에 놀러 갔고요. 이모님께서 제가 앉아서 막 떠들고 있으니까 또다시 굉장히 신난다는 얼굴로 저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그날도 막 이런저런 막 수다를 떨다가 얘기를 멈추고, 뭐 지난번도 그렇고 요즘에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막 신난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냐고,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살짝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시더니 네가 이런 거 뭐 장난감 하나씩 물어오면은 이모는 그때만큼 이러고 신나고 설레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물어와요? 뭘 장난감을 물어와요? 그랬더니 그냥 네 얘기가 재밌어서 그래? 그냥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과일 먹을래, 뭐 떡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그날도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집으로 가게 됐고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장난감을 한 번씩 물고 온다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내가 그렇게 재밌는 거, 그래도 장난감은 이모님 이거 손 넘으신 것 같은데 장난감은 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잠이 들었고요. 또 월요일이 돼서 저는 가게에 출근을 했어요. 가게에 출근을 제가 하려고 1층에서 계단을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제 앞에서 누군가 대략 한 계단 10개 차이로 누군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동료 A나 B 웨이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저희는 보통 그 시간대 출근을 다 같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어둠에 눈이 적응을 했을 때쯤 느꼈던 게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방 이모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대략 두꺼비집 불을 켜서 실내 조명을 켜고 복도 불을 켜고 그러고 각자 할 일을 해야 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뭐 주방 이모분은 주방으로, 저희는 대기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분명히 저보다 먼저 내려갔었고 누군가 불을 켰었고, 저는 대략 한 10초 15초 몇 초 되지도 않은 사이에 내려갔는데, 앞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여러 명이 대기해 있고 손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홀이 좀 넓어요. 쉽게 생각하면 남자 아이돌 그룹 5명쯤 댄스를 쳐도 무리가 안 갈 정도로 넓은데, 그 정도 넓이면 제가 아무리 10초 15초 뒤에 왔다고 한들 누군가 있었다는 그 발자취라던가 이런 거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마치 불이 오토매틱으로 켜진 것 마냥. 그래서 누군가 왔겠지 싶어서 일단은 불이 안 켜진 데가 있나 확인을 하려고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둥그랗게 한 바퀴 돌았고요. 주방까지 불이 다 켜져 있길래 나는 그 주방이 뭐가 내려가면서 불 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웨이터 대기실 가서 옷을 갈아입고 방 정리를 미리 먼저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A 웨이터나 B 웨이터나 저보다 어리긴 하지만 제가 가게 일을 안 하고 차 실장님 일만 하다 보니까 가게 일을 전반적으로 그 둘이서 다 해버려서 아무래도 좀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좀 아침에 쓰레기통 봉지라던가 이런 거를 내가 미리 좀 세팅해놓고 준비 좀 해놔야겠다 싶어서 봉투가 어디 있나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주방 쪽에서 그 봉투 그 꾸러미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쪽 가서 그 봉투 있나고 물어보려고, 저기 이모님 여기 혹시 봉투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려는데 안에 봤는데 주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화장실 갔나? 싶어갖고 일단은 그 주변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봉투 꾸러미가 있어서 네. 일단은 그거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봉투 꾸러미를 들고 나오는데 뭔가 툭 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무슨 저희가 칼 가는 단단한 돌 있지 않습니까? 네. 대략 벽돌만한 크기의 그 칼 가는 돌이요. 두 개 있길래 이거를 제가 들어서 내가 꺼내면서 떨어뜨렸나 싶어갖고 요걸 안으로 넣어놔야지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뒤집었는데 돌 안에다가 부적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뭐야 싶어갖고 일단은 순간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거 다시 제자리에 놓기 넣어야 되는데 부적이 보이는 쪽으로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부적을 안 보이는 쪽으로 넣어야 되나, 살짝 제가 한 5초 정도 잠깐 고민을 때렸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전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화들짝 놀라갖고 뒤를 딱 쳐다봤는데 주방 이모분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이거 봉투 꺼내려는데 이거 떨어져갖고 하니까,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차 실장한테 혼나 이러는 거예요. 왜 혼나요? 왜? 하니까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런 거 함부로 건들지 마, 혼나 너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알았어요 하고 저는 일단은 봉투 꾸러미 들고 나왔어요. 나와서 방에 있는 그 쓰레기통 봉투를 갈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방 이모님인가 차 실장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있나? 네. 이모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방 이모가 아니고 혹시 차 실장님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둘 중에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나? 좀 시간도 애매하고. 일단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쓰레기통 봉투를 가는 찰나에 네. A 웨이터, B 웨이터도 와서 같이 이러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어느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걸 까먹고 있었고요. 또 시간이 흘러서 실장님들 출근 다 하고 부장님들 출근하고 손님들 들이닥치고 해서 저는 또 부랴부랴 이렇게 몇 시간이 훅 하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대략 12시쯤 됐을 땐가 대략적으로 방도 꽉 찼고 제가 들어가야 될 술이라던가 안주라던가 이런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담배나 좀 피러 가면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도를 따라서 그 바텐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바텐 옆에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맥주짝 올려놓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 A 웨이터랑 B 웨이터가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여기서 담배 피고 있네 하면서 쓱 지나가려고 하는데, 맥주짝이 제가 분명 처음에 6짝이었다가 한 짝을 내려놨었다고 했었잖아요. 또 6짝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맥주짝 얘기를 하냐면, 그 가게가 기본적으로 양주 가게인데 맥주가 나가봐야 실질적으로 양주가 나가게 되면 서비스로 3병, 5병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 맥주짝이 쌓아져 봐야 대략 한 줄, 2줄 정도밖에 안 되고 많이 쌓이지가 않아요. 가게 그 시스템상.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부딪히기만 돼도 무너지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거 이따가 얘네한테 얘기해서 다시 이거 그 5단 밑으로 쌓게끔 얘기해야겠다. 괜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잠깐 뭐가 눈에 띈 것 같아서 다시 맥주짝 쪽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첫날 일할 때 봤었던 그 손이 휙휙 거리면서 이 맥주짝을 흔들려는 듯한 이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뭐에 홀렸는지 순간적으로 그 A 웨이터, B 웨이터를 양손으로 붙잡고 뒤로 확 당겼어요. 제 뒤로. 그리고 정확히 3초가 채 되기 전에 맥주짝 맨 위에 있던 6번째 짝이 옆으로 떨어지면서 맥주병이 다 깨진 거예요. 제가 진짜 한 2, 3초만 이 친구들 뒤로 늦게 당겼어도 크게 다쳤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은 제가 당기니까 일단은 안지 며칠이나 됐다고 갑자기 옷을 잡아 당기니까 순간적으로 기분도 나빴을 터인데, 마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니까 연속으로 놀래버린 거예요. 우와 막 이러고 있는데, 야 큰일 날 뻔했다고, 야 빨리 이거 같이 치우자, 이거 아대랑 빗자루랑 가지고 와서 얼른 치우자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상황이 3명 다 굉장히 어버버스럽긴 했지만 일단은 치워야 되다 보니까 손님들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후딱후딱 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또다시 가게가 소강 상태가 되고 좀 한가해졌다고 느낄 때 갑자기 이 A 실장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저는 A 실장님과 같이 웨이터 대기실을 갔는데, 야 전배 너 바른 대로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예? 왜요? 이랬더니 얘기했더니,
너 저 차 실장이랑 뭐 하는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뭐 하는 사이예요? 그랬더니 나 이번에 지금 처음이라는 거라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A 실장님 왜 그러시냐고. 저는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거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는 애가 뭐가 흔들리고 뭐가 보이고 그런 걸 그렇게 귀신같이 눈치채고 그러냐고. 나 아까 CCTV로 다 보고 있었거든? 너 벼랑간 갑자기 애들 잘 얘기하고 있던 거 뒤로 낚아채는데 그 뒤로 바로 맥주짝 흔들더니 갑자기 맥주짝 쏟아지더라? 야, 전에도 이런 일 있었어. 전에도 이런 일 있었는데 그때는 애들 다 다쳤다고. 너는 어떻게 그 베스트 타이밍에 걔네 이렇게 데리고 와갖고 너 얘기해. 살짝이나 똑같은 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웨이 실장님 그만 좀 하세요. 저 그냥 일반 웨이터라고. 이거 통화 내역 보여드릴까요? 이 사람이 똘비 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소개로 제가 차 실장님 만나서 가게 나와서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밖에서 선배 하는 또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차 실장님 목소리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다 말고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 실장님 하니까 너 거기서 뭐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뭐 실장님이 궁금한 거 있다고 저 전에 일했던 가게 막 물어보셔갖고 가게 얘기 잠깐 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뒤에 가 있으라고. 바텐 가서 너 대기나 하라고 가게 일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저는 다시 그 바텐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그때쯤 되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 주방 이모라는 분에서 차 실장님 쪽으로 완전 기울어진 뒤였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봤었던 그 주방 이모님 뒤에 있던 그 노인분은 누구신가? 예. 굉장히 화가 난 투로 요 분을 보고 계셨는데 뭔가 싶어갖고 머릿속에서 막 지진은 나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물어봐야겠다 이모님한테 싶어갖고 일단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고요. 저에게는 당장 들어오는 이 현금이라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의문점은 뒤로 한 채 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손님 보고 계신가? 이따 그러면 전화하시겠지 싶어서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PC방도 갔다가 일을 하다가 이러고 있었는데 오후가 좀 늦어서 이모님께서 콜백이 안 오셔가지고 안 되겠다. 이모님한테 다시 전화 드려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바쁘신가? 보통 이렇게 전화를 내가 두어 번 하면은 분명히 콜백이 오시는 분이신데 오늘따라 왜 그러시지? 이랬는데 제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진동이 우웅 울리더니 부장님한테 부재중 통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은 일요일인데 전화를 하셨을까 싶어갖고 일단은 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왜 부장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배야 너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할 거 없죠. 저희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다 할 게 있겠냐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이랑 잠깐만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부장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커피숍으로 갔었고요. 도착을 하자마자 부장님께서 이렇게 양옆을 살짝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한테 다짜고 제가 물어보는 게 선배야 너 혹시 귀신 보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예? 아니에요 형.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솔직히 이거는 내가 솔직히 50도 50인데 또 그날 그거 어떻게 안 거냐고 그랬더니 저는 또 그 맥주짝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부장님 아니라고 막 맥주짝 막 갑자기 흔들리고 그래갖고 내가 놀래갖고 애들 땡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골똘히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야 그러면 그 차 실장한테는 비밀로 하고 차 실장이 가게 일 외적으로 혹시 너한테 뭐 시키거나 심부름하면은 나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닌데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사장님 바뀐 건 알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죠. 그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니까 이게 나는 되게 애매한데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밤일을 굉장히 오래 했고 나도 솔직히 촉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참 이상하단 말이야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차 실장님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 고객들이 그 당일날 술을 드시고 결제를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특히나 그렇게 멤버십이 운영되고 그 실장을 통해서 오시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외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 실장님께서 그 다음날이 됐던 아니면 약속한 며칠이 됐던 그 날짜에 가서 돈을 이렇게 찾아오는데 보통 외상을 까고 가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10번 드시면 한 7번은 주시고 3번은 탈필 미루면서 안 주세요.
그런 게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 실장님이라는 사람은 귀신같이 그 돈을 받더래요. 카드도 절대 아니고 오로지 현금으로만. 예. 현금으로만 그 돈을 받아오시고 이런 한 장 깎아오는 경우가 없더래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워낙 잘해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나는 이렇게 받을 순 없다고 생각을 한다. 야, 술값이 110이면 너 같은 경우는 네가 단골인데 야, 현찰 100만 원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듣고 보니까 뭐 그 말도 맞죠. 뭐 몇 년 동안 보고 몇 번 이렇게 했으면 솔직히 깎을 만도 하죠. 그러니까 야, 10원 토시도 없이 그 돈 다 가져온다고. 이게 너 같으면 의심이 안 가겠냐? 형은 좀 이런 걸 오래 봤다 보니까 의심이 돼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럴 수는 있죠. 형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부장님께서 만약에 그 영업 주시고 하시면 약간 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부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가게에서 일하시는 입장인데 어찌됐든 입금만 잘 되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좀 괜히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은 반신반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좀 이게 좀 속이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은 드릴게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사측이 아니고 차 실장님 측이다 보니까 좀 애매하다. 티 내기도 그렇고 티를 안 내기도 그렇고 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일단 이렇게라도 하는 걸로 하고 내가 A 실장하고 B 실장도 좀 이따 만날 거거든? 일단은 그런 줄 알고 있고 너는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갔고요. 뭐 이모님께서 전화도 안 받으시고 답답하기도 했지만은 뭐 할 게 없어서 그날은 대충 PC방을 가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임을 좀 늦게까지 하다가 뭐 새벽쯤 돼서 저는 집에 가서 잠을 잤고요. 월요일날 돼서도 이모님께서는 전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쯤 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에 한번 들려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또 하필이면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저쩌야 되나 하는 상황에 일단 시간은 계속 가고 있었고요. 출근 시간이 돼서 가게를 도착을 했는데 제가 평소 출근 시간보다 최소한 제가 한 20-30분 정도는 일찍 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출근을 했는데 A 웨이터, B 웨이터, A 실장, B 실장, 부장님 싹 다 출근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했다가 이게 평소랑은 볼 수 없는 풍경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웬일이시래? 내가 오늘 꼴등이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다 있다 보니까 오늘 뭐 회의라던가 할 생각인가 보다. 그래서 다 일찍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데 차 실장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부장님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실장님이랑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장님도 곧 오시는 중인데 일단 사장님 오시면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후에 사장님이 오셨고 사장님이 계시는 방에서 차 실장을 제외한 저희 전부가 방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요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요 가게를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공직자 일을 하시다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이 대박이 나서 그 논두렁, 밭두렁 이런 게 갑자기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돼버려가지고 졸지에 부자가 된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평생 일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지 돈 쓰는 법, 돈 불리는 법은 일체 몰랐었고 요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나 싶어서 여기 쑤셔보고 저기 쑤셔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뜬금포로 요 차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본인은 어디 업소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차 실장이라는 사람이다. 얘기를 잠깐 나눴으면 한다. 요즘 뭐 돈이 많이 생기셨는데 이거 돈 굴리는 법 배우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날 그렇게 그분을 만났는데 사장님께서 차 실장님께서 사장님께 하시는 말씀이 혹시 집에 누가 아픈 사람 있냐고 그냥 뭐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은 갑자기 늘어난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이걸 물어봐러 왔는데 갑자기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게 본인 집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정신적인 아픔을 좀 겪고 있는 본인 딸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누굴 만나러 온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딸이 하나 있는데 좀 많이 아프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시냐고. 또 그래 보여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돈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갔다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그 상황이 완전 바뀌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상한데?
저 혹시 뭐 하는 분이시냐? 뭐 혹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아까 얘기하신 게 있지 않냐? 그런 쪽 일을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기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굴릴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니 대뜸 요 차 실장님이 요 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업소나 하나 인수해갖고 하시는 게 어떻냐? 지금 호황기다. 어찌됐든 이거를 인수하셔서 하시다가 잘 안 되면 파셔도 어차피 돈은 그대로 오는 거고 물장사라는 게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물장사라는 게 돈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지 않냐. 내가 들어가서 플레이어로 띄워주겠다. 직접 내가 사장님 가게에서 플레이어로 띄워줄 테니까 돈만 주셔라. 가게만 인수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일단은 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요 일적인 부분도 듣긴 했었지만 서두에 깔아뒀던 딸이 아프다는 걸 정확히 맞췄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약간 진실성도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끼가 있나 보다. 사람이 난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2번, 3번 생각도 안 하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뭐 돈은 준비하고 뭐 1, 2억은 아니었겠죠. 보통 그런 가게 보면은 뭐 대략도 예를 들어 뭐 10억이라 하면은 뭐 진짜 뭐 한 3일, 4일 안 걸려서 벌써 그 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차 실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전에 그 가게를 운영했던 분이 계셨겠죠? 그분과 얘기를 해서 그 가게 운영권을 넘기게 되고요. 한마디로 사고 팔게 되고 그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본인이 얼마 전에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고 아무래도 공직자에 계시다 보니까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더래요. 예. 그래서 분명 그때 뭐 계약서도 쓰고 뭐 이랬고 했었는데 왜 사업자 등록증이 내 걸로 안 돼 있을까 싶어서 이제 뒷조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무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자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계약서 사본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가지고 모든 걸 파보았는데 어떻게 됐냐 하니 실질적으로 요 돈이 그 전 사업주에게 돌아간 건 맞아요. 들어간 건 맞는데 전액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 가게를 사는 금액이 10억이라 하면 대략 5억 정도만 전 사장한테만 들어가고요. 가게를 인수를 받은 게 아니고 가게를 전세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이 5억이라는 돈은 어찌됐건 지금 이 차 실장 손 안에서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손님들 돈을 10원 한 톨 빠짐없이 이렇게 받았던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5억은 5억 대로고요. 본인 실질적으로 술값을 받아오면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본인이 먹잖아요. 그 돈으로 이자를 내고 있던 거예요. 저는 이 소리가 뭔 소린가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계약서를 적어서 작성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돈으로 대출을 받은 5억을 가지고 그 가게를 전세로 샀던 거고 이 실질적으로 10억이란 돈을 차 실장이 꿀꺽을 한 상태였고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면서 벌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 돈으로 이자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실장님은 엄한 쪽으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정확히 하진 않았었지만은 그리고 이 주방 이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사장님의 따님분이셨고요. 네. 실질적으로 정신이 아프거나 하셨던 게 아니라 허주 잡신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직자분이시다 보니까 요 무당 쪽 이쪽으로는 아예 가볼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예. 근데 마침 요 차 실장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고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역시도 마치 가스라이팅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데리고 있으면 안 아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실질적으로 요 주방 이모 분께서는 그렇게 시끄러운 데서 일을 하고 본인이 칼질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집중력도 필요하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요 정신적으로 아프고 그랬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더래요. 특히나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었고요. 저는 단지 그 뒤에 있는 노인 귀신을 봤을 때는 저거 뭔가 저 사람 무당인가 나쁜 무당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 주방 이모부는 단지 그 허주 잡신한테 본인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였대요. 네. 이런 얘기를 사장님께서 저한테 해주시고 그동안 A 실장님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웨이터들이 보고 들었던 걸 모두 종합해서 합산해 본 결과 나왔던 결과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무래도 요거는 뭐 부당이고 뭐고 간에 공권력도 개입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에 대해서 이런 법을 알았던 게 그런 거는 뭐 경찰 부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소송을 걸어야 된다더만요. 그날도 시간이 대략 밤 8시가 다 됐을 때쯤 또 차 실장님이 평소와 같이 늦지막한 시간쯤 돼갖고 털레털레 계단을 내려오더니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희 얼굴을 딱 보더니 갑자기 하고 뒤를 돌아서더니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왜 올라가나 싶었는데 요 차 실장님이라는 분은 그대로 그 길로 가게를 떠나서 그 다음날 그 다다음 날도 가게를 오지 않았고요. 예. 그냥 그 순식간에 발자취를 감춰버리시더라고요. 와, 그 사람 촉이란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어떻게 그거를 내려오자마자 뭐 우리 표정을 본 건지 뭘 본 건지 분위기를 본 건지 그렇게 순식간에 아래차고 도망간 것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저도 그 주에 그렇게 좀 뜨거운 감자가 어느 정도 식어갈 때쯤 일요일이 돼서 저는 이모님한테 요거 좀 얘기해줘야겠다. 예. 아무래도 굉장히 이 내용 궁금하실 텐데 그리고 연락도 안 된 것도 있었고요. 그 주 동안 이모님 당에 전화도 안 하고 다짜고짜 제가 이모님 당을 찾아갔고요. 이모님 당을 찾아갔더니 이모님 평소처럼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하셨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냥 바쁘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쯤 되니까 살짝 삐지더라고요. 제가 아니 전화를 하면은 그 콜백도 할 수 있는 거고 카톡이라도 줄 수 있는 건데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잠수를 타버리시나 싶어갖고 됐고 전배야 네 얘기 좀 해봐 빨리 어떻게 됐어 그래갖고 뭐 마치 뭐 드라마 다음 화차를 빨리 내놓으라는 것만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러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었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래갖고 지금은 너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낙동강 오리알이야 뭐야?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일단은 그냥 가게 측으로 귀속돼서 일하는 걸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너도 이제 그 가게랑 볼장 없는 거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그러면 오늘 전화해서 그만두고 제주도나 좀 내려갔다 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요? 나 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이랬더니 뭐 당일치기라던가 내려가서 뭐 우동이라도 한 사발 먹고 오던가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우동이 제주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가 뭐 옆에 뭐 부천이나 뭐 소사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제주도를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마치 그냥 간단히 넘겨버리시려는 것처럼 가라면 좀 갔다 와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던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뭐 소주라도 한잔하고 오던가 하니까 이모 제주도가 뭐 옆 동네에 뭘 쉽게 갔다고 그래. 비행기 싸기 얼만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짜증난다는 또 야 돈 많이 벌었잖아 20-30만 원 정도 못 쓰냐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좀 투명스러움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쯤 되니까 살짝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모님께서 혹시 뭔가를 하고 계셨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이모님 말씀을 들어서 뭐 해가 될 건 없으니까 혹시 뭐 제가 갔다 와야 되는 거냐고 했더니 지금 가 오늘 가 빨리 예약해갖고 오늘 가갖고 내일 오든가 모레 가든가 아무튼 오늘 밤은 놀러가서 애 친구들 만나고 그러고 한숨 자고 와 이러더라고요. 그러갖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저는 일단은 비행기권 바로바로 예약해갖고 바로 저는 공항으로 몸을 실었어요. 예. 공항으로 몸을 실고 비행기에 타갖고 이제 전화를 끄기 전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나 제주도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아무튼 가니까 그런 줄 알라고 나 공항 간다 나 지금 비행기 탄다 비행기 이륙한다 전화 끊는다 하면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잠깐 1시간 정도 눈 붙이고 있으려고 아무래도 제가 밤을 새고 온 거다 보니까 이렇게 눈 붙이고 있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두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가 아프냐 하고 있는데 그때쯤 돼갖고 비행기가 출발을 하게 되고요.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고 조금 이후에 한 5분 정도 엄청나게 아팠던 이 두통이 갑자기 실순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두통약을 먹어야 되나 이거 멀미인가 싶어갖고 일단은 뭐 그렇게 지나갔지만 뭐 피곤하게도 굉장히 피곤했던 터라 그런 생각을 다 하기도 전에 저는 잠이 들었고요. 일어나서 제주도에 도착을 했길래 저는 뭐 시간도 당장 일단은 급하니까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친구들 일하고 있는데 대뜸 가서 친구들 만나서 그냥 술 한잔 먹고 친구들 집에서 잤다가 다음날 있나갖고 점심쯤 돼갖고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와갖고 저는 일단은 도착을 했으니까 이모님께 전화했죠. 이모 뭐 하라는 대로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 뭐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깔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웃어요 이모? 이랬더니 아니야 어느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이모님 당으로 갔어요. 도착을 하니까 이모님께서 저를 보더니 엄청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자꾸 웃으시냐고 이모 그랬더니 선배야 안 궁금하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장난감 막 이런 얘기 할 때 선 넘었다 생각 안 들디 넘어가다 생각 안 들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모가 솔직히 선 넘었죠. 뜬금없이 뭐 내가 그렇게 한 번씩 뭐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내가 재밌을 수가 없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 말 그대로야. 너는 이모가 진짜 무료하고 심심하고 뭐 좀 재밌는 거 없을까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재밌는 거 들고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리고 비행기 타기 전에 아니면 혹시 비행기에서 갑자기 머리 깨질 뻔하지 않았었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모 이랬는데 비행기 뜨자마자 씻은 듯이 나왔지 이러시는 거예요. 뭐 예 그랬다고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막 어영부영 얘기하지 마시고 좀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모님께서 앉아보라고 얘기해줄게 이제 나도 많이 참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일하던 곳 그리고 제가 살던 곳 그리고 이모님께서 계시는 곳 요 세 곳이 실질적으로 차 타고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돌아도 1시간이 안 되는 거리예요. 이모님도 일이 있으니까 한 번씩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다니시고 그 가게가 있는 그 먹자골목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이모님께서 보시는 이상한 무당분이 한 분 계시더래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무당인데 왜 이렇게 밤일을 할 것 같은 이런 복장으로 저렇게 하고 댕기나 싶어서 뒤를 살짝 밟아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딜 가나 싶어갖고 슬금슬금 뒤를 밟는데 어딜 가나 했더니 커피숍 가서 앉길래 누구 만나나 보다. 누굴 또 가스라이팅 하려고 누굴 또 속이려고 딱 봐도 좋은 애는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커피숍을 들어가는 게 저였대요. 그날이었어요. 제가 차 실장님 면접 보던 날. 그날 이모님이 첫날 이미 보셨던 거예요. 이미 저 사람은 무당이란 걸 알았고 좋은 무당은 아닌 것 같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다 싶어서 처음 일한 날부터 자꾸 제 얘기를 들어보셨던 거예요. 이모님께서 저보고 제주도를 가라고 왜 하셨냐면 요 차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망갈 때 저를 쳐다보고 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저는 별 신경 못 썼거든요. 그날부로 저한테 살을 날리셨던 거고 그래서 이모님께서 그거를 감지하시고 빨리 바다 밖으로 나가라고 바다 건너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데 다짜고짜 저한테 야 너 양반 맞을 것 같으니까 뭘 제주도로 도망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기 들어주고 약간 궁금증 날리게끔 해놓고 제주도 갔다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20장 꺼내면서 비행기 싸게 나가면서 저한테 던져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또 주시네 그걸 또. 예. 살은 그대로 그 차실장님한테 보내드렸다고 하고요. 정성스럽게 고이고이 싸서 보내주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뭐 제대로 보내주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오늘은 좀 많이 길게 한 것 같네요. 배성매님. 제가 이거 시간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냥 원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돌비님.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전설의 배성매님의 이야기 또 이렇게 길지만 정말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전배님 이야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은 돌비 전설의 배성맨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